네, 보신 것처럼 의사들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에 걸린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의사협회와 정부 양쪽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협회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의사 한 명을 탄압하면 1,000명의 의사가 포기할 거란 주장을 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부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찌저찌 해서 막아낸다 하더라도 이게 2주, 3주 뭐 장기화된다면 환자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일 아닙니까? 우선 이에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불편을 끼치고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태가 오도록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몰아붙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면서까지 네. 의사수 늘리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네. 의사협회에서는 밥그릇 싸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네.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으면은 우리 의사들이 당연히 늘리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하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한민국은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정부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근거가 OECD 대비 대한민국 의사가 1,000명당 숫자가 적다입니다. 근데 적다라는 개념과 부족하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 두 집단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성격이 같아야 되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와 네. 체감적으로 부족하다. 이거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체감적으로 해석하기에 부족한 게 따라 아니고요.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 복지부에서는 지금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시고 의사협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잠시 뒤 한번 얘기를 지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죠. 예.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OECD 국가는 그 국가의 의사들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들이고, 우리나라는 의사들 개개인의 돈 또는 은행으로서 융자를 받은 돈을 가지고 병원을 지어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공무원과 자영업자의 숫자를 놓고 적다 많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국민을 기만하기 시작한 첫 번째라고 보고요. 여기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이 그 나라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년 동안 꽤 많은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지난 27년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며 앞으로 이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일방적인 그러면 정부의 주장이고, 고령화 사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도 한 10년 전 추계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의사 수가 부족할까 생각해서 의사를 늘렸다가 이대로 가면 과잉이 된다고 다시 줄이고 있는 상황이 팩트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대한민국 의사가 현재 시점에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의사협회의 근거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2.6배가 많을 정도로 최다로 많은 나라고, 입원 횟수 또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의료기관 이용을 자주 하고 많이 다닌다 그래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될 텐데, 전 세계의 각국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평균 수명이고, 두 번째가 영아 사망률이고, 세 번째가 회피 가능 사망률인데, 평균 수명은 그냥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실 부분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6세고 OECD 평균이 80.5세입니다.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일본 다음으로 장수국이고
영아 사망률이라고 말하는 태어난 신생아 1000명당 1년에 몇 명이 죽느냐는 그런 영아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2.4명이고 OECD 평균이 4.1명입니다. 평균보다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탑급이고 요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지표가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네.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명당 몇 명을 더 살릴 것이냐. 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142명이고 OECD 국가 10만 명당 239명이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00명을 더 많이 살리는 나라입니다. 네. 네, 의사가 지금 부족한 국가에서 네. 평균 기대 수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짚다 보면 아마 네. 시간이 끝나버려서 하고 싶으신 준비하신 말씀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의료의 수준, 의료의 질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이런 반론들이 있고 그 반론에 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아니 이게 정리되면 안 되는 게요. 예. 그 김인 교수가 한 얘기인데 네.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은 전체 인류의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것은 의료의 수준보다는 맞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대기 환경 상태가 좋아지고 상하수도 같은 공공 위생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 인구들, 전체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이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올라간 평균 수명 중에서도 탑급이라는 얘기인 거죠. 김인 교수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OECD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도 대기질도 줘야 되고 네. 상하수 치료도 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저희가 김윤 교수님을 모셨어야 하는 것 안 오죠, 같습니다. 저랑 하려고 토론을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분명히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체감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설령 의사가 지금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현재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사들을 늘려봐야 그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얘기는. 뭐 피부과 아니면 뭐 비만 그렇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빠질 현재 거다 해야 이런 될 말씀이신 것은 거죠.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를 하는 의사들을 소아청소년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럼 당장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정부에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려는 겁니다. 외국 의사를요?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정부가 말하는 현재 시점에서 의사가 부족한데 2년 후부터 2,000명을 늘려서 10,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15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솔루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장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확실하지 않은 추계로 의대정원을 늘리자고 말을 하면은 근데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극단적인 방법 우리 솔루션이 의사를 아니라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예?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현재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를 늘리게 되면은 현재 왜곡된 의료, 다시 말씀드려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많이 늘어난 의사들은 여전히 전문 과목 아닌 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있는 보험 재정은 정부가 컨트롤하더라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났다고 계속 저희 안에서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아예 철회하지 않는다면 뭐 전혀 의사들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혀 타협점이 없는 건가요?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공의들이 내 꿈이었던 전문의가 된 걸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기한 거를 정부가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가.
의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정의롭고 진실에 다가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런 압박에 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전혀 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알고 계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솔하게 의사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되고, 그 대화의 전제 조건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입력돼 있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네. 있지 않습니까? 한쪽의 주장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주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속고 계신 거고요. 오늘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된 이유도 의사들이 할 수 없이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들고 일어나서 단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할 수 없이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일어난 것이고, 우리들의 목표가 파업이나 집단 행동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제 우리가 네.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의사들 발언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됐다는 국민들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전 이런 잘못된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미 했었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환자를 버린 의사라고 말하면서 이런 의사들은 엄정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받아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사협회 주수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 쪽 입장은 모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환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오늘도 의사단체는 의사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사 많고 의료 접근성도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과연 사실인지 강나연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2.6명,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이 3.7명인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이건 의사단체도 인정합니다. 정부도 이렇게 평균보다 적으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연구기관 3곳이 내놓은 결과도 보탰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용이 크게 늘어 2035년까지 의사 15,000명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 1인당 외래 일수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1년에 14.7회로 OECD 국가 1위고 평균보다 2.5배 높습니다. 의사 수는 더 적어도 외래 진료를 2배 이상 처리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저출생으로 인구는 줄어드니 2,000명이나 늘리면 나중에 남아돌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 등 필수 의료나 응급실, 지방의 산부인과 접근성이 높다고 체감하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4.4% 증가했습니다. OECD 평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의대 40곳 학장들은 350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애매합니다. 350명이라는 숫자는 2000년 의학분업 파동 때
감축되었던 정원의 회복 정도이고 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는 남아 있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 대학들이 최소 2,100명대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상은 열려 있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